불쌍한 우리 미래통합당 얘기를 왜 자꾸 불쌍하다고 그래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 불쌍하긴 하죠. 예, 좀 안 됐어요. 네. 자, 우리 사찰을 떠돌던 주호영 원내대표 드디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면서 절차가 재신임 받는 거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겁니까? 본인은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왔으니까 재신임해 준 건가요? 네. 자, 재신임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이게 궁금해요. 상임위원장 명단, 상임위원회 명단 지금 제출하고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제출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할까요? 근데 안 하면 국회가 돌아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갈 거는 없죠. 그냥 안 들어가진 않나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상임위를 열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쪽만 1차적으로 본회의를 열어야죠. 본회의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 해야죠. 근데 그럼 강제 배정을 하나요? 그렇죠. 지금 했잖아요. 앞에서 했던 식으로 했는데 다시 사보임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카드는 이제 그 김태년 민주당 네. 원내대표나 민주당에 던진 카드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던진 카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냥 뭐 받자라는 의견도 있을 거고 뭐 까짓 거 못할 게 뭐냐는 강경파가 왜 없겠어요. 근데 박병석 의장은 이제 역사에 남는 거예요.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장으로 뽑아준 셈이지만 이분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국회 개헌을 하고 상임위 배정을 하고 18대 0으로 그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태로 국회를 연 의장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은 거를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본인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그 어찌 됐건 뭐 육선이시니까 의회주의자라고 봐야죠. 아무리 민주당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대통령하고 각각 그의 뭐 생각이나 이런 거를 그 동의하고 지지한다 하시더라도. 이거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본인 개인의 역사적인 평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회의 여러 가지 격을 봐서 그렇게 막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기는 본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호영 대표의 여러 가지 말이나 통합당에서 하는 주장들은 민주당이나 김태년 대표가 아니라 박병석 의장한테 하는 압박이거나 말 아니겠나?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박 의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뭐 상임위원 명단을 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사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는 열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주 원내대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추경 거 이거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국회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또 비난을 받을까봐 한 것 같은데 상임위 활동을 안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사보임한 상태에서 상임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어차피 이게 약간 이제 카드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다 맞아서 이게 딱 그 수미일관하고 시정일관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래가면서 어떻게 하나 보겠다는 건데 던진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거를 민주당이나 이제 박병석 의장께서 어떻게 받느냐를 보고 다시 후속 조치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좀 주영 대표 입장에서도 뭐 우리는 뭐 상임위 다 가져가라, 우리는 모르겠다고 뒤로 그 조선의 표현으로 그냥 나몰라라고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고 태업이잖아.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저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라고 얘기한 거는 그건 뭐 불법이거나 뭐 태업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무슨 일을 할 거냐 해서 뭐 3조 5천억짜리 3차 추경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겠다.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거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우리 안 주면은 뭐 우리 저 절대로 문 못 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가지시라고. 갖고 시작하자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걸 정말 받고 그거 있잖아요. 묻고 따블로 가잖아 지금. 야 묻고 따블로 가는데 진짜 그러면 민주당에서 정말 자 묻고 따블로 가. 자 받고 18석 다 치고 가. 하겠냐 이거를 좀 보자는 거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자 우리 또 조영 원내대표 또 존 볼튼 회고록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존 볼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국 정부의 참으로 실망스러운 형태의 회고록이 나왔다. 근데 청와대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사하겠다. 이 국정조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어요? 발의할 수는 있죠. 발의는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거를 여당에서 동의하겠냐가 문제인데 여당이 동의 안 하고 그냥 무시하면은 그냥 그 발의안이 그냥 그 사라지는 거죠. 국정조사 여러만 놓고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국정조사를 합의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죠. 합의 자체가 안 되겠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야당이고 우리 성장님이 이제 여당에 하자 그랬어요. 저는 안 한다니까.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 상태인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카드를 던진 것도 이거를 여러 가지 협상에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안 주면 이거라도 받자 뭐 이런 식의 협상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던지는 건데 뭐 이거 역시 이제 뭐 여당 입장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도 좀 잘 다뤄야 되는 사안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뭐 존 볼튼이 한 말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 자존심 상하게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그게 좀 화도 나게 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렇게 정치적인 걸로 하고 여당 공격용으로만 몰고 가다 보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또 다른 그 거부감을 들게 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 자, 김종인 위원장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백종원 그 우리 그 저 방송인을 갑자기 소환하면서 제가 대표 저 박사님한테 지금 잡농들의 그 좀 볼멘 소리 나올 것 같고 뿔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백종원의 통합당 그 저 소환에 관련해서 내가 대선 주자다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자기를 또 내세워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요. 본인을 내세우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그 더군다나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언한 배경이 보니까 어디 뭐 라디오 프로에 출연한 건데 그건 뭐 사실은 그 라디오 프로는 매일 뭐 여러 군데 라디오에서 무슨 현안과 관련해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화나 아니면 이제 스튜디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제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신문 찍듯이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백종원 카드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한테 의견을 왜 안 물었겠어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은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을 건데 원 지사는 거기에 응했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저런 말 나오니까 뭐 거기서 자신 있게 나도 있는데 뭐 내가 자신 있고 뭐 그런 뜻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내세운 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라야 되는데 뭐 그런 기준에서 봐도 뭐 내가 적임자인 것 같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어제는 또 우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각 언론사에서 그 각 방송의 그런 프로에서 그 미래통합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급으로 분류되는 분들한테는 다 이걸 갖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그런 거에 왜 답하냐는 식으로 아예 대꾸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호응하면서 뭐 나도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겠다는 분도 있고 택도 소리 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언론에서 주목이 되는 거라서 그냥 어제 있었던 일로 그리고 하여간에 그 원희룡 그 제주지사가 미래통합당 쪽에 대선 후보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나 보다, 지목되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속내는 좀 불편한 것 같긴 합니다. 자, 화제를 조금 돌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려놓고 협력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협력이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강 박사님 얘기는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앞으로 계속 할 거다 했는데 역시 상당히 좀 추미애 장관은 협력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지금 이제 결국 그거죠. 윤 청장이 지금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냈던 감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 지시를 절반만 잘라 먹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얘기 결론을 내려보면 윤 청장 나가라 이 얘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꾸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건데요. 지금 뭐 지금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제 좀 그
다른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기승전 윤석열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기승전 너 나가라잖아. 그러니까 예. 무슨 뭐 그런 태도가 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태도 그리고 그 말의 내용 그다음에 그런 말의 내용이 나오는 그분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알고 있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 표현이 네. 그 오선 의원도 하시고 뭐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시는 그 중진 정치인이 하기에는 너무 그 숙성되지 않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할까? 말이 너무 거칠어. 네. 그리고 그 본인도 이 판사 출신이시고 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3부를 다 다니시면서 지금 굉장히 고위직을 다 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법치국가의 산권 분립이나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그 우리가 말하는 공화국, 민주공화국 내에서의 각 기관별로 그게 선출직이든 비선출직이든 각 기관별로 자기의 역할이 있고 고유한 역할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공화국이 유지가 되고 발전하고 상권 분립이 결국 공화국 유지의 기반이라는 걸 생각하면 네. 본인이 3부 다 있었던 분이 그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고 그런 식의 인식의 그 철학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일국의 장관으로 하시기에는 말이 너무 얕고 거칠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 아시는 거지만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행정부의 장관이면서 동시에 그 대통령의 참모일 수도 있어요. 집행기의 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청이라는 거는 법무부의 외청이긴 하지만 다른 부처의 외청들이 되게 차관급을 책임자로 보임하는 데 반해서 검찰청은 장관급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시받고 권한은 법무부가 조금 더 있지만 개통상 이게 완전히 상명하복으로 완전히 그냥 그 지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거죠. 어느 정도 법무부와 검찰은 역할이 좀 다르고 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독립성과 견제 기능도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마치 보면은 무슨 뭐 옛날에 이조 판서가 무슨 뭐 의금부도사한테 뭐라 하듯이 네가 내 뜻을 알렸다 하는 식으로 뭐 하는데 뭐 내 지시를 절반을 반은 잘라먹고 이게 정말 그 민주공화국의 오선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으로서 하실 수 있는 표현인가? 이거 완전히 저기 좀 무슨 저기서 하는 얘기 비슷하잖아요. 다른 공화국에서 하는 얘기 비슷하잖아. 진중권 교수도 강 박사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일진이냐? 이분이 좀 껌을 좀 씹었네. 뭐 그리고 이런 문제까지 꼬치꼬치 장관이 개입을 해야 하느냐며 사단장이 일석정을 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마 이제 언론 분석을 보니까 그 이렇게 강경한 발언이 나온 게 엊그제 그 법사위에서 그 초재선급 의원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 내놓고서 그 검찰하고 일하더니 검찰에 순치됐냐, 왜 이렇게 약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다시피 했잖아요. 거기서 본인도 뭐 그런 얘기는 모욕감이 된다 그렇게 하고 막 강하게 반발한 건데 그 영향으로 이렇게 좀 더 세게 나갔다는 건데 그리고 그 얘기한 자리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행정부의 장관이고 나는 그 자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부의 장관하고 여당의 그 의원들 간의 그런 간담회가 마치 그냥 그 성공하신 선배님 찾아가는 무슨 고등학교 재학생들 같은 뭐 자리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이 5선 출신이나 10선 출신이라도 국회의원들은 장관에게 뭔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뭔가를 따지고 뭔가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인데 마치 그냥 그 무슨 선배님 그 성공담 무슨 들으러 간 학생들 모양으로 앉아가지고 같이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아무리 같은 여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건 어떤가 싶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약간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 조금 더 좋게 말하면 편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거칠게 막 나온 거지. 약간 좀 그 자랑하듯이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우리랑 요새 그들 힙합하는 젊은 친구들은 약간 스웩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 자체. 자, 과연 그 아무리 여당 출신이라도 행정부의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의 간담회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그런 모양으로 하는 게 과연 괜찮은지, 아무리 그런 자리를 하더라도 기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식의 표현으로 일국의 장관급 공직자에 대해서 그런 식의 하대 표현, 그런 거친 표현, 그런 식의 약간 좀 비공화주의적 표현 같은 거를 해도 괜찮은지를 본인이 좀 생각을 했다면 저런 표현이 안 나왔겠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사 접종은 어제부터 우리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 주요 시사 문제를 뽑아서 우리 강범석 박사와 함께 이렇게 되짚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에도 또 좋은 소식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